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달구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이 할머니는 70년을 살아온 주름진 손으로 낡은 우편함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우편함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농협 광고지만 들어 있었거든요. 편지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보니 받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사람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손글씨가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데 누구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할머니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단층집. 남편이 직접 지은 이 집에서 10년 전까지는 아들과 함께 살았었죠. 부엌에 앉아 편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찢어질 듯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그 안에는 간단한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영수. 할머니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자신의 외아들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 채 소식이 끊겼던 그 아들이었죠. 영수가 내일 돌아온다고?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왜 이제야? 왜 갑자기? 그리고 이 손글씨, 정말 영수 것이 맞나?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에게는 의문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10년간 기다려온 아들이 드디어 돌아온다는 기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과연 내일 진짜로 영수가 돌아올까요? 그리고 이 편지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순이 할머니는 평생을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논밭을 일구며 살림을 꾸려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아들 영수를 키웠습니다. 영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 마을에서 유명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무엇보다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며 커서 꼭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돈을 벌어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달라진 건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에 내려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순인의 아들, 뭔 일을 저질렀길래 10년째 소식이 없을까? 설마 감옥에라도 들어간 건 아닐까? 아니면 빚을 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어요. 영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분명 사연이 있을 거라고 자신을 달랬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머리는 더욱 하얘졌고 허리도 굽어졌어요. 혼자 농사 짓기엔 몸이 너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은 후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영수의 방도 깨끗이 치웠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 재료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내일이면 영수가 돌아오는구나.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이름 모를 불안감이 교차했거든요. 과연 내일 나타날 영수는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제야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려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3시경,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나가봤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실루엣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얼굴에는 의문이 스며들었어요. 분명 영수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10년 전보다 훨씬 마르고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대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영수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톤이 아니라 어딘가 무겁고 지쳐있는 소리였습니다. 영수야.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10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이 드디어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영수가 말했지만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팔에는 깊은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 흉터는 어쩌다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영수는 재빨리 팔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흉터는 별거 아닌 상처로 보이지 않았어요. 칼에 깊이 베인 듯한 자국이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할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예전에 영수가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그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별로 배고프지 않네요. 왜? 몸이 아픈 거야? 아니요, 그냥 입맛이 없어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예전 영수라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수는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깨끗이 치워둔 그 방에서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분명 기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밤 11시경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였어요. 영수야, 어디 가니? 할머니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만 들렸죠.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밤늦게 어디를 간 것인지, 그리고 낮에 보인 그 이상한 행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여서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도둑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마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변한 게 맞네요. 영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느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영수가 돌아온 걸 금세 알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소식이 빨리 퍼지거든요. 순희 씨, 아들이 돌아왔다면서요?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돌아온 걸까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던 건지. 할머니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도 아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수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밤이 되면 어디론가 나가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묻지만 대답은 항상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더욱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영수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영수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어요. 아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영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3시경에 돌아오곤 했어요. 어디를 가는지 물어봐도 그냥 산책한다는 대답뿐이었죠.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영수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서글펐지만 아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멀찍이 서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산속에는 10년 전에 폐가가 된 옛날 집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영수는 그 폐가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더 가까이 가서 엿들어 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후 두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영수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는 게 보였습니다. 돈 봉투 같아 보였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절망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영수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밤중에 낯선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는다니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수가 무슨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래서 10년 동안 집에 오지 못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영수에게 돌려 물어봤습니다. 영수야, 어젯밤에 정말 산책만 한 거야? 네, 왜요? 영수는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누구 만난 건 아니야? 그 순간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혼자 다니기 위험하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옆 마을에서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이상한 부탁을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 남자가 뭔 부탁을 하는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그런데 정확히 누군지는 말 안 하더라고. 마을 사람의 대답을 듣고
할머니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그 남자가 어젯밤에 영수와 만난 그 사람일까요? 그날 밤도 영수는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면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죠. 새벽 2시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수야, 이리 와서 앉아라. 할머니가 거실로 불렀습니다. 왜요, 어머니? 너 요즘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10년 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그건 이제 됐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너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영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어요. 많은 빚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2억. 아니, 3억 정도. 3억? 할머니는 그 큰 액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생 농사만 지어온 할머니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야? 네.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조금씩 갚을 수 있다고. 할머니는 아들이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수야,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라. 위험해. 하지만 어머니,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가다간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영수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과연 영수는 정말 빚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영수가 빚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영수 역시 점점 더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희 씨, 큰일 났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옆마을 김씨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게 뭐요? 김씨 아들이 칼에 찔려서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 일이 영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영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영수야, 너 옆 마을에서 일어난 일 들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요? 강도 사건. 사람이 다쳤다더구나. 영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괜찮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희 씨, 경찰이 마을에 왔어요. 경찰이요? 네, 어젯밤 사건을 수사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영수 씨를 찾고 있다더군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영수를요? 네. 목격자 진술을 받으려는 것 같긴 한데. 할머니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영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영수야, 경찰이 널 찾고 있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를요? 왜요? 어젯밤 사건 관련해서 뭔가 물어볼 게 있나 봐. 그때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김영수 씨 계시나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들인데. 무슨 일이신가요? 어젯밤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김영수 씨와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외로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나요? 네, 김영수 씨 맞으시죠? 어젯밤 9시경 어디에 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증인이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젯밤 영수는 분명 일찍 들어왔지만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일찍 들어와서 계속 집에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최근에 수상한 사람들과 접촉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한 말이 있어서요. 영수라는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영수의 이름을 말했다니. 그건 저 말고 다른 영수일 수도 있잖아요. 흔한 이름이니까. 영수가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해달라며 명함을 두고 갔어요. 경찰이 떠난 후 할머니는 영수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영수야, 정말 그 사건과 관련 없는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왜 피해자가 내 이름을 말한 거야? 영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백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뭐? 하지만 제가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뭐?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 말한 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부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이유도 이 일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켜버렸고 그들이 저를 위협했어요.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조직? 무슨 조직? 범죄 조직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영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더 큰 비밀을 숨긴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빠져나올 수 없게 됐고, 그럼 어젯밤 사건도 그 사람이 절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알아차리고 영수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아직도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영수야, 그럼 경찰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들은 경찰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영수가 감추고 있는 진짜 정체는 할머니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수의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사건의 여파로 술렁였고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마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희 씨, 큰일 났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이번엔 또 뭔 일이에요? 마을 회관 뒤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체요? 네, 신원불명의 남자인데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급히 영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방은 비어 있었어요. 영수야, 영수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1시간 후 경찰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형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김영수 씨 어디 계신가요? 그게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어젯밤에는 분명 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형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아드님이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무기요? 우리 영수가 왜 무기를? 오늘 새벽에 발견된 시체가 며칠 전 다친 김씨네 아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김영수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이 발견됐어요. 할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증거물이요? 형사가 비닐봉지에 든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영수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지갑이었어요. 이게 아드님 건 맞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도 정확한 수사를 위해 김영수 씨와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연락 닿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형사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설마 영수가 정말 사람을 죽인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영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상태였어요. 영수야, 어디 갔다 온 거야? 경찰이 널 찾고 있어. 어머니. 영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정말 사람을 죽인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왜 내 지갑이 현장에서 나온 거야?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뭘? 진실을. 제 정체를 말씀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영수는 깊은 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경찰입니다. 뭐? 경찰이에요. 정확히는 특수수사팀 소속 형사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범죄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잠입수사였습니다. 잠입수사? 네, 조직 내부에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수라는 가명으로 활동해야 했고,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너는 진짜 우리 영수가 아니라는 말이야? 영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김영수입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경찰이 된 후 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10년간 연락을 끊어야 했어요. 보호한다고?
그 범죄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세요? 가족까지 위협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제가 경찰이라는 걸 알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모두 그 조직원들이었어요. 저를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당한 거예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럼 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거야?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 해요. 만약 지금 신분이 드러나면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너를 찾으러 온 경찰들은 저희 팀원들이에요. 연극을 한 거죠. 혹시 조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을까 봐서. 영수는 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분명 경찰청 특수수사팀 소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영수는 경찰이었던 거구나. 할머니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10년 동안 속여서. 아니야,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라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할머니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곧 마지막 작전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수야,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어요. 영수야. 조용히 하세요, 어머니. 영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집 밖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수는 어머니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어머니, 안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왜? 뭔 일이야? 빨리요. 영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틈새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영수는 거실 전등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거실 한쪽에 몸을 숨기고 침입자를 기다렸습니다. 긴장감이 온 집안에 감돌았어요. 몇 분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어디 있어? 한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기다리자. 분명 올 거야.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수를 해치려고 온 게 분명했어요. 그때 영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침입자들은 깜짝 놀라며 영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너 이 배신자. 칼을 든 남자가 영수에게 휘둘렀지만 영수는 재빨리 피했어요. 그리고 권총을 겨누며 경고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저항하지 마.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공격해 왔어요. 거실에서는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영수는 10년간 단련된 실력으로 두 사람을 상대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새끼, 10년간 우리를 속였구나. 한 남자가 소리치며 영수의 어깨를 칼로 그었습니다. 영수가 신음소리를 내며 피를 흘렸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우리 아들한테서 손 떼. 어머니, 들어가세요. 영수가 다급히 외쳤지만 할머니는 이미 거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할머니를 붙잡으며 칼을 목에 댔어요. 움직이지 마. 그러면 이 할미가 죽는다. 영수는 권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놔줘. 원하는 건 나잖아. 그래, 10년 동안 우리 조직을 엿먹인 너 말이야. 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놓아줘. 관계없다고? 내가 우리를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남자가 할머니의 목에 칼날을 더 가까이 댔습니다. 할머니의 목에서 피가 살짝 흘렀어요. 그만해. 영수가 절규했습니다. 10년 전에 왜 경찰 노릇하겠다고 했어? 조용히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모두 평화로웠을 텐데.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그럴 수 있어? 나쁜 일? 우리는 그냥 살려고 하는 거야. 두 남자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상황이 더욱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오고 있는 소리였어요. 뭐야? 경찰을 불렀어?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연락한 적 없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아까 전화했다. 뭐? 경찰서에 신고했다.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할머니는 안방에 있을 때 몰래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할미가 남자가 화를 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수가 뛰어들어 어머니를 감쌌어요. 어머니, 칼이 영수의 등에 꽂혔습니다. 영수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영수야. 할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지며 특수부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남자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영수야, 영수야. 할머니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영수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경찰관이 급히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야, 죽으면 안 돼. 이제 막 진실을 알았는데. 어머니, 미안해요. 10년 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할 게 뭐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과연 영수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럼 자주 내려올게요. 휴가 때마다 고향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주 후 영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칼이 급소를 피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영수의 상관이 찾아왔습니다. 김영수 형사, 고생 많았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온 것이었어요. 이번 작전으로 10년간 활동해온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영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고를 해주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쑥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걸요. 우리 아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경찰서장은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영수 형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잠입수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수는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그만해라. 내가 나라를 위해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걱정했지. 밤잠도 못 이루고. 하지만 내가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영수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순희 씨, 아들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다니. 할머니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게 가장 기뻤어요. 며칠 후 영수는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식 근무를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서울로 올라가셔서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래. 하지만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다. 평생 살던 곳인걸. 그리고 이제 내가 경찰이라는 걸 알았으니 안심이야.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영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10년 전 아들이 떠났던 그 자리였죠.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알았다. 몸 건강히 일해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버스가 출발하며 영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1년 후 영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서울에서 만난 좋은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도 했고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영수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 우리 영수가 고마워해야겠네. 저야말로 영수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영수와 미영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어머니,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영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영수야. 너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1년 후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갓난아기가 나를 닮기야 하겠어.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다니.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해라. 아빠가 정해주는 게 좋겠다. 그럼 희영이 어때요? 희망의 희, 영원한 영. 좋다. 희영이구나. 할머니는 손자 희영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긴 기다림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요.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많이 힘들으셨죠? 뭐가? 10년 동안 제 소식이 없었을 때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밤마다 울기도 했고, 내가 혹시 죽은 건 아닌가 걱정도 했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이다, 영수야.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행복한 것 같아. 어머니,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영수는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워. 비록 나는 몰랐지만 우리 아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게 뿌듯해.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힘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 거지.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자 희영이는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요. 어느 봄날 희영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참 착한 아이였지.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어. 정의감이요? 응,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단다. 희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내 아빠는 어릴 때부터 커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 저도 아빠처럼 경찰이 되고 싶어요. 희영이의 말에 할머니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하지만 무엇을 하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네, 할머니. 그날 저녁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희영이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내 어렸을 때랑 똑같구나. 저는 사실 좀 걱정돼요. 위험한 일이니까.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영수야, 내가 10년 동안 위험한 일을 했을 때도 나는 걱정했어. 하지만 그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자랑스러웠단다. 어머니, 희영이도 마찬가지야. 그 아이가 정말 그 길을 원한다면 우리가 응원해주자.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영수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찰서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을? 네,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범 경찰관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영수가 상을 받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올바르게 키워주셨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 노력의 결과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영수의 수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희 씨, 정말 부러워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아이들 키우는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과 걱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기쁨이 더욱 소중하다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희영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진짜 경찰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희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빠처럼 나쁜 사람들을 잡고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의지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네, 할머니도 응원해 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누굴 응원하겠어. 3년 후 희영이는 정말로 경찰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86세의 나이에 손자의 입학식에 참석했어요. 할머니, 제가 경찰이 되면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희영아. 할머니는 벌써 충분히 행복해.
입학식장에서 영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선배 경찰관으로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희영아, 경찰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라. 네, 아빠.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손자가 경찰대학교에 입학했다.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경찰의 길을 택하다니. 우리 가문에는 정의를 사랑하는 피가 흐르는 것 같다. 10년 전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모든 게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4년이 지나서 희영이가 경찰관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식에 참석했어요. 김희영 경장. 이름이 호명되자 희영이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임용식이 끝난 후 3대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영수, 그리고 희영이 모두 한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은 경찰 가문이 됐네요. 희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영수가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영수. 할머니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는 이 편지 한 장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구나. 며칠 후 희영이가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같은 경찰서에 배치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아빠, 긴장돼요. 괜찮다. 처음엔 다 그래. 중요한 건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영이의 첫 근무일 할머니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희영이가 오늘부터 경찰 일을 시작했어요. 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날 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희영이가 첫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벌써 동료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다행이구나. 너도 잘 가르쳐줘. 네, 걱정 마세요. 몇 달 후 희영이가 첫 번째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사건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어요. 할머니,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희영이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정말? 우리 희영이가? 네, 아빠가 도와주셔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잘했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네, 할머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할머니는 91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영수와 희영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할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 특히 너희 때문에. 할머니, 영수야, 10년 동안 떨어져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해.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영아, 내가 경찰이 되어서 할머니는 너무 자랑스러워.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아빠를 닮아서 정의로운 경찰관이 될 거예요. 그래, 믿는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랑스러운 가족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1년 후 할머니는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시고 손자까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지. 영수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희영이도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의롭고 착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닮은 좋은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서 희영이는 훌륭한 경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순영이 어떠니? 할머니 이름 순이의 순, 너의 이름 희영의 영을 따서. 좋아요. 순영이구나. 영수는 손자 순영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4대째 이어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기다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순영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경찰서장이 되었고 희영이는 베테랑 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느 날 순영이가 할아버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영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단다.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집을 비웠을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셨거든. 10년이나요? 왜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거든.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위험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어. 순영이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증조할머니는 무서웠겠어요. 그럼 많이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 왜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영수는 순영이에게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너의 증조할머니야. 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었어.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순영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영수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10년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어머니 산소 앞에 꽃을 놓고 깊이 절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10년간의 기다림, 영수의 10년간의 희생,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3대에 걸친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머니처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면 영수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가족과 떨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연락해 보세요. 할머니와 영수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은 많은 상처를 치유해 주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기도 하고 오해는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할머니와 영수, 희영이와 순영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가 10년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일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할머니와 영수처럼 감동적인 재회와 행복한 결말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